안녕하세요. 스포츠 소문난 분석집입니다.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그러면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챔피언스리그 경기 츠르베나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츠르베나는 16강 진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국 리그에서는 늘 최강팀의 지위를 유지 중이지만 챔스 레벨에서 좀처럼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엘슈닉과 크루니치 등 경쟁력 있는 중원이 있지만 여전히 황인범의 공백이 느껴지는 데다 은디아예가 최전방에서 챔스 레벨 팀들의 수비에 고전 중입니다. 그래도 이 경기는 홈이기에 첫 승점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원정팀 슈투트는 유벤투스 원정을 승리했지만 아탈란타 상대로는 패했고 데미로비치를 대신해 선발 출전한 스트라이커 투레가 기회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부상으로 결장한 르월링의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이 경기에는 팀의 주포인 데니스 운다브도 빠지기에 큰 전력 누수를 안고 나서야 합니다. 접전을 봅니다. 전력상으로는 분데스리가의 강호인 슈투트가 다소 나은 것이 사실이나 정상적인 3톱 중 2명인 운다브와 르월링이 빠지는 여파가 크기에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엘슈닉과 칸가가 중원을 두텁게 하고 나설 츠르베나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입니다. 다음 경기 스턴 그라츠 대 지로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그라츠는 최근 2경기 무득점을 비롯해 챔스 4경기 전패를 당했습니다. 도르트문트와 스포르팅 등 어려운 상대를 만나기도 했지만 오스트리아 리그 1위 팀임을 감안하면 너무 아쉬운 챔스 성적이기 때문에 할만한 상대를 만나는 이번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많은 부상자로 고전 중이기에 미카와 자타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가지베고비치가 측면을 돌파할 것입니다. 원정팀 지로나는 호벤 원정에서 완패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측면 수비수로 나선 마르티네스의 퇴장으로 인해 수적 열세에 시달리며 사고를 헌납했고 라리가에서는 최근 어느 정도 반등했지만 워낙 부상자가 많기에 정상 전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에레라와 측면 공격수 단주마를 비롯해 7명 정도가 이 경기에도 결장합니다. 접전을 봅니다. 그라츠가 챔스 첫 승을 위해 홈에서 주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키테슈빌리와 빅 등 오스트리아 리그 최고의 중원이 라인을 올리며 상대와 맞설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라의 공백에도 클루아와 반더 비크, 로메우 등이 중원을 지킬 수 있고 크레이치가 수비 라인을 이끌 지로나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리버풀은 챔스에서 유일하게 전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승 1무의 팀들이 여럿 있지만 모든 경기를 승리한 건 그들뿐이고 게다가 하위권 팀들이 아닌 밀란과 레버쿠젠 등 쉽지 않은 팀들을 제압했습니다. 키에사와 디오고, 조타 등 공격진의 이탈자들이 있긴 하지만 살라와 루이스 디아즈가 엄청난 마무리를 해줬고 흐라벤베우와 존스의 중원 경기력도 대단합니다. 원정팀 레알은 직전 경기에서 밀란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한 골이 나오긴 했지만 상대의 역습을 저지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디펜딩 챔프임에도 이번 시즌 4경기에서 2패를 당하며 16강 직행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알라바와 카르바알 등 기존의 장기 결장자 외에 휴식기 전 밀리탄과 호드리구, 바스케스 등이 모두 부상당하는 등 전력 누수가 큰 상황에서 리버풀을 만나야 합니다. 접전을 봅니다. 리버풀의 기세가 워낙 좋은 건 사실이나 또 이 경기는 그들이 잘하는 홈 일정이기도 합니다. 단 초우아메니가 돌아왔기에 카마빈가와 함께 중원에 나설 레알이 쉽게 상대에게 흐름을 주지 않을 수 있고 리버풀도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앞세워 역습에 임할 레알에 대비한 수비적 대처가 필요하고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입니다. 다음 경기 아인트호벤 대 샤흐타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호벤은 지로나를 완파하며 챔스 첫 승을 올렸습니다. 유벤투스와 파리 등 강팀들 상대로 승점 추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네덜란드 챔피언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고 시즌 초반 부상당한 멕시코 대표 윙어인 로자노를 비롯해
중앙 미드필더인 조이 비어만과 쇼우텐 등이 여전히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바카요코와 말릭 틸만, 마우로 주니어 등이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으며 특급 조커인 페피의 컨디션이 올라온 점도 팀에는 큰 힘입니다. 원정팀 샤크타르는 스위스 팀인 영보이스 상대로 대회 첫 승을 따냈습니다. 아탈란타와 아스날 등에 연패하며 챔스 하위권으로 추락했었는데 이제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 원정에서는 쉽지 않은 팀을 상대하기에 적극적인 공격 축구로 임하긴 어렵습니다. 최전방에 나설 축코프를 제외한 선수들이 진영을 지키는 수비적인 축구로 승점 추가를 노릴 것입니다. 호벤의 승리를 봅니다. 샤크타르는 수다코프와 본다렌코 등 중원에 나와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볼란치진이 있으나 코노플라를 비롯해 측면 수비를 담당하는 선수들은 중앙에 비해 불안합니다. 바카요코와 사이바리가 홈에서 빠른 발을 앞세워 돌파할 것이고 룩데용과 페피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호벤이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 디나모 자그레브 대 도르트문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자그레브는 원정에서 연승에 성공하며 승점 6점을 추가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미넨에 9골을 실점하며 대패했었는데 빠르게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고 이제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연승 기간 동안 3골을 터트린 쿨레노비치를 비롯해 슈피키치와 페트코비치가 안정적인 마무리를 보여줬고 수치치와 미시치 등 중원의 공격 가담도 원활했습니다. 원정팀 도르트문트는 레알에 1패를 당했지만 4경기에서 3승을 따내며 지난 시즌에 이어 좋은 챔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데예미와 쥘러를 비롯해 크고 작은 부상으로 7명 가까이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은메차와 바이어, 캠벨 등이 공백을 메웠습니다. 단 여전히 전력 누수가 큰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접전을 봅니다. 전력상으로나 선수들의 네임밸류를 볼 때는 도르트문트 쪽으로 무게감이 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원정팀은 너무 부상자가 많기에 감독이 원하는 풀핏의 전력을 가동하기 어려우나 그래도 엠레찬과 은메차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상대의 공세에 대비할 도르트문트가 쉽게 리드를 허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분석집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분석집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석 경험이 많은 이곳 소문난 분석집에서 조합 추천 꼭 받으셔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